네. 지금 그 뭐죠? 그 우리가 이제 건물 관리라고 하면은 공용 부분에 있는 이제 뭐 청소나 뭐 이런 거, 그 승강기나 뭐 안전, 소방, 그런 관리비 부가, 미납 관리 뭐 이런 게 이제 건물의 공용 부분인데, 우리가 관리하면서 이제 세대 호실의 이제 주택 관리 부분을 그럼 어떤 일을 해줘야 하는 건가,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주택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건물 관리인,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건물 관리인들은 이런 그 세대 호실, 뭐 상가든 집이든 상관없이 세대 호실을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해 주냐라고 한다면, 첫째는 임대차 관계에서 만약에 사람이 그 소유주가 따로 있고 세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세입자가 이제 그 주거 이전이라고 하죠. 그 집을 이제 이사 왔다가 나갔다가 할 때 모든 과정에서 이제 집을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하자가 발생해 있으면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고치게끔 하고, 굳이 이제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예를 들어 뭐 전등을 교체한다든가, 설비를 기본적으로 조이고 닦는다든가, 혹은 실리콘을 쏴준다든가, 뭐 이 정도는, 이게 뭐 전체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뭐 실리콘을 전체 세대를 쏴준다 그럼 당연히 사람을 불러야겠죠. 뭐 예를 들어 설비나 이런 것도 간단한 거는 모르겠지만 뭐 전체 설비를 바꾼다 이러면 당연히 임대인이 이제 돈을 써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주택 관리를 할 때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뭐 일들을 합니다. 그 한번 고치면 뭐 한 3, 40분, 1시간 내에서 이제 그 공사가 끝나는 정도의 시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서비스로 해주고 있죠.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임대 관리를 할 때는, 주택 관리할 때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 내부에 있는 뭐 하자 진단이나 그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떤 게 하자고, 이런 부분을 취합해서 임대인이나 수분양자 그 시행사 쪽에게 이제 접수해주는 일을 이제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주택관리, 임대관리를 같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말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근거주의로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거주의. 그러니까 무조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게 기존의 우리나라 관리사무소의 문제점들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이거든요. 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일만 잘해주면 됐지라는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일을 잘한다는 건 내 기준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그 고객 입장에서 일을 잘해준다고 느껴야 되거든요. 그건 결국은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모든 업무를 이제 보고서로, 모든 계약 단계부터 진행 상황, 결과값을 모두 다 보고서로 제공하는 것처럼 이제 클라이언트들한테 항상 근거주의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버릇이 문자나 카톡 남기고 전화하는 거, 메일 남기고 전화하는 거, 이게 이제 습관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로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안 그래요. 뭐 고객이, 세입자나 임대인이 말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바로 전화 끊고 좀 이따 금방 전화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전화를 끊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카톡으로 진행 사항을, 그리고 이미지나 뭐 동영상이 있다면 같이 첨부해서 일단 카톡으로 보내요.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제 카톡으로 보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라고 시작하고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항상 근거가 남아요. 그게 카톡이든 이메일이건 문자건. 관리사무소 사람들이 건물 관리나 관리 업무나 주택 관리 업무나 임대 관리 업무들을 같이 병행하거나 뭔가 일을 할 때는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근거를 남기고 일을 하게끔 하는 걸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없다를 끝맺어 줘야 돼요. 대부분의 관리사무소 분들은 본인들이 가불병 정 중에 이제 정 같은 완전 최하위 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입주자들이 이거 뭐 대여하면은 본인이 못하는 일도 막 어물거려요. 오물오물거리고, 이게 꼭 해줄 것처럼, 해줄 수도 있는데 못하고 막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명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해줄 수 있으면 있고,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이건 자재비가 들어간다, 또는 이 부분은 호실 사용자가 직접 자기 돈으로 해야 한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 뭐 계약관계 재계약이나 이런데 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두지 않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어차피 똑같아요. 입주자들은 진짜 잘해줘도 불만이고 못해줘도 불만이고 다 똑같아요. 이왕 그럴 바에는 그냥 잘해주고 불만으로 남으면 우리같이 일하는 확실히 근거주의, 그리고 된다 안 된다를 명확하게 얘기한 이 관리사무소를 사용해 본 입주자들이 다른 그렇지 않은 관리업체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되게 다시 저희 쪽으로 계약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확실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뭐 관리사무소에서 주택관리나 임대관리할 때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어요. 하지만 뭐 매뉴얼대로 한다고 해서 제대로 다 하지 못해요. 그냥 뭐 이런 거죠. 뭐 하자가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뭐 방문해서, 혹은 사용자가 주는 뭐 이미지, 뭐 사진이나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서 하자와 하자 부위가 명확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시공을 해야 될 대상에게 전해주죠. 그것도 항상 근거 있게 전해주죠. 뭐 이메일이라든가, 가장 좋은 게 이메일이에요. 이메일은 항상 근거가 남기 때문에 이메일로 해당 담당 이메일과 카톡으로 전 두 군데를 보내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보내놓고 명확하게 보냈습니다 라고 해놓고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보내놨는데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세 번째 정도면 한 3개월 정도 이제 하자 처리가 안 된다 라고 하면 그 관련된 내용들을 수집해서 내용증명을 띄워요. 이 내용증명을 보내놓으면 내용증명 안에는 항상 이 하자로 인해서,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해서 뭐 발생하는 추가적인 공사비용이나 이로 인한 어떤 뭐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그 당신이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민사로 혹은 소송으로도 충분히 갈 의향이 있다 라는 걸 명확하게 써서 내용 증명을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장은 뭐 하자를 안 고쳐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안 고쳐준다고 해서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무조건 근거 있게 보내주고 내용 증명 보낸 다음에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민사소송을 하셔도 되고 하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 클라이언트가 잘할 수 있게 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이렇게 근거를 잘 만들어 줘야 돼요. 이런 일들을 대행해 주는 게 저희 일이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게 하자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항상 배워야 돼요. 이게 항상 배워도 잘 몰라요. 그래서 꾸준히 배우고 꾸준히 현장에서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의 업무 루틴이 있어야 돼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접수하는 방법, 뭐 임대차 관계에서 집이 들고 나갈 때 우리 처리해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런 게 없으면 실제 어렵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아무튼 그 뭐 관리사무소가 주택관리와 임대관리를 할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 저는 단연코 하자예요. 하자 처리를 잘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